김용민 브리핑. (2017년 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연장 수사를 바랄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가 아닙니다. 자유당 역시 당론으로 특검 수사 연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모두 자유당과의 합의 없는 특검 연장 법안 상정은 불가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렇게 끝나야 할까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황교안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입니다. 국무위원인 황교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만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황교안은 함부로 총리직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벚꽃 대선까지 꼼짝없는 탄핵 심판 대기 상태가 됩니다. 총리직을 관둘 수 없다면 자유당 대선 후보가 될 길도 막힙니다. 이걸로 압박하자는 거지요. 70%의 민심이 지지하는 특검 연장, 이를 관철하는 능력을 보여주라고 국민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것은 아닐까요? 김용민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3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혜원 씨입니다. 네, 김성회 보좌관 바꿔주십시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김 PD님. 예,
모처럼 우병우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네네. 구속영장 기각. 이 여의도 국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꼭 됐어야 하는 사건인데요. 그 가장 아쉬워하고 있을 사람은 우리 김기춘하고 조윤선 장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한편은 들긴 합니다만. 왜요? 본인들은 구속이 됐는데 우병우 빠져나갔으니 신경질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예, 김기춘 씨 입장에서는 나는 퇴물이라 잡아놓고, 우병우는 살아있는 권력이라 풀어준 거냐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런 측면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수사가 좀 생각했던 것만큼 강하게 진행되지 않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드네요. 아니, 특검 내부에서 견해가 충돌을 하고 있다. 이런 설도 나오고 있는데 좀 아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우병우 건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롯데그룹이 K스포츠 재단에 70억을 냈잖아요. 예. 최순실 삥을 뜯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검찰 수사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들어가기 하루 전에 70억을 돌려줬단 말이죠. 예. 누구나 다 이 사건이 정점에 있는 민정수석인 우병우에게 보고가 돼서 최순실 씨 쪽으로 흘러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좀 강하게 제기했던 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례일 텐데 최순실이 점쳐보고 압수수색 날짜를 맞추진 않았을 거고요. 그러면 우병우에게 누군가 보고를 했어야 하는 거죠. 예, 이런 건이 지금 이제 롯데가 압수수색 들어갑니다는 보고를 민정수석이 어떤 검사가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그 검사를 찾으면 그래 그 검사가 우병우에게 보고한 것을 조사해야 우병우가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까지 그림을 맞춰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특검에 나와 있긴 하지만 다 현직 검사들 뭐 물론 변호사도 있긴 합니다만 예. 이 나와 있는 특검에서 자기 식구인 이 검사들을 건드리기를 좀 어려워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제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역시나 뭐 특검이라도 제 식구를 감쌀 부분은 감싸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예. 뭐 여태까지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뭐 특검이 잘못하고 있다 뭐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이 검사 동일체 모든 검사가 다 한 몸 한 뜻이다라는 본인들의 검사 정신 이런 것들이 수사를 좀 지지부진하게 만들진 않았나라는 걱정이 좀 있긴 하네요. 우리가. 예. 네. 아이고, 이렇게 그냥 특검 수사가 끝나는 겁니까? 뭐 여의도에서는 속수무책인가요? 자유한국당이 맡고 있는 이상은 연장안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는 현재는 뭐 어려운 상태고요. 예. 그리고 뭐 황교안 권한대행이 30일 연장을 결재를 해야 하는데 과연 이 부분 어떻게 접근할지. 근데 지금까지 해온 황교안 행태로 봤을 때는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모든 국민이 분개할 일이라는 것들을 본인들이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한 줌의 권력과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역풍을 감수하겠다라는 개선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특검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우병우의 혐의 입증이 쉬웠을 것이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했기 때문에 수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도 못한 상황에서 우병우에 대한 영장을 친 건데 이런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들어놓은 이지원 시스템 때문에 문서들이 다 정리돼 있고 보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 압수수색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찾고 과연 누가 이 롯데 관련된 건을 우병우에게 보고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쉬운 수사가 됐을 텐데요. 예. 예, 뭐 아쉬움이 좀 진하게 남는 부분입니다. 예. 뭐 이것은 허가를 안 해준 황교안이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지금 제가 모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황교안에 대한 탄핵, 뭐 지금부터 드러내는 것은 전략상 맞지 않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카드를 보여주진 않고 있지만 야당에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압박을 하는 전략들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사실 국회도 열려 있고 개혁 입법을 할 수 있는 또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점에서도 또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서 예. 예, 그런 부분들이 맞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누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일선에 서 있습니까? 우리 법사에 계신 의원들이 다 같이 열심히 하고 계시죠. 아, 그렇군요. 그럼 우상호 원내대표도 뭐 협상 통과를 위해서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예, 원내수석 부대표인 박원주 의원도 그렇고 이제 모두가 최선의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의 합의는 많이 이끌어냈고 상당 부분 진척을 이뤘는데 예, 자유한국당이 뭐 이젠 뭐 어차피 막판인데 뭐 될 대로 되라라는 자세로 자꾸 나오니 현행 법상 더 이상 어떻게 볼 방법이 없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저거 탄핵밖에 없네요. 그렇죠. 탄핵을 못하는 이유가 혹시 그 탄핵을 추진했을 경우 뭐 대통령에 이어서 총리까지 탄핵하느냐 이런 비난 여론 이런 게 걱정돼서 주저하는 건지 아니면은 꺼낼 수 있는 카드지만 지금 당장은 전략상 꺼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해서인 건지 어떤 거예요? 뭐 그건 뭐 사실 뭐 제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 내가 너를 때리겠다는 협박은 때리기 전에만 가능하죠. 사실은. 그렇죠. 예, 때리는 순간 협박이 아니기 때문에 예. 카드를 다 내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언젠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군요. 네, 뭐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죠. 예.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지 않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예. 탄핵까지 해서 국회를 통과했고 헌재가 통과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마음속에 분함이 풀린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예. 너무 쉽게 보고 뭐 그냥 어떻게 되겠거니 생각하시는 정치 세력들이 있다면 그건 뭐 그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아휴,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뭐 야당이 뭐 시원하게 뭐 좀 뚫고 가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어쩔 수 없다는 얘기만 듣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것이 또 민주주의고 정당 정치라는 점도 우리 브리핑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 좀 곱씹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거꾸로 만약 이 상태인 것이 되게 아쉽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박근혜가 추진하려고 했던 이 친재벌 정책들과 최순실과의 국정농단을 막았던 것도 민주당이 그때는 소수였지만 예. 버틸 수 있는 국회 제도 안에서 했었던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막 발목을 잡아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나게 불만을 쏟아놨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 국정농단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는데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의회 정치라는 질서 안에서는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점 또 같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국회 선진화법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논의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봐야겠고 그래서 전 또 뭐 안희정 후보가 이야기했던 연정 이런 것도 그냥 무조건 무슨 뭐 넌 자유한국당으로 가버려라 이렇게 해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게 지금 보시는 이런 난맥상들을 해결하는 거 결국은 제 정치 세력 간의 협상과 대화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근데 지금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지금 뭐 전쟁 기간이기 때문에 뭐 적군과의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 다 공감하고 계시는데요. 자유한국당 생각보다도 더 막무가내로 나가고 있어서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강에는 강으로 맞서야지 그 계속 아이고 뭐 더 이상 강하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거 없나 정당 안에서. 아이 그냥 뭐 자빠져서 대자로 누워가지고 뭐 그렇게라도 해야죠. 지금 저쪽은 저러는 판인데 아니 여긴 왜 이렇게 저쪽은 저 쓰레기로 나오는데 이쪽은 신사로 나오려고 합니까? 그런다고 쟤네들이 고마워한다든지 뭐 걔네들이 또 그렇다고 우리도 좀 자제하자. 이런 어떤 서로의 어떤 상호주의가 그 서로 작용할 수 없는 그런 구조라면은 강대 강으로 가야죠, 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정치 관료처럼 답변을 하고 있으니 죄송합니다. 답답한 마음도 들고요. 예. 우리 김성애 보좌관님께 뭐라고 따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네네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수구 보수는 막무가내인데 왜 진보 개혁은 무력한가? 진보 개혁이 지금 이렇게 신사적으로 나온다고 한들 역사에서 그 순간 진보 개혁은 그 품격과 수준을 보여줬다. 이렇게 기록도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세게 나가야지 이참에 2판 4판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이고요. 안 그렇습니까? 자유당 당원으로서 하신 말씀은 없습니까? 예, 자유당 당원으로서 자유당 잘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탄핵은 좋은 카드 같아요. 탄핵은. 요거 한번 좀 시원하게 한번. 저희가 꼭 고려해야 되는 카드라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사실, 무슨 수를 쓰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책상 위에다 다 엎어놓고 치면 카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자, 오늘도, 하여간 우리 김성애 보좌관님 통해서 국회의 여러 단면들을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김창회! 이 새끼 어디 갔어? 이병 김창우! 야, 너 임마 저번에 애니메이션 보라고 존만인가 그거 가르쳐줘서 내가 다 찾아봤는데 안 나오던데? 존만이가 아니라 존바라라고요. 좀비 할 때 좀, 바보 할 때 바. 존바라라고? 유튜브에 존바라 TV 구독이요, 구독.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여성의 노화 예방을 물론 음주 속셈에 시달리는 남편에게 성장기 어린이 발육과 뇌 발달도. 정도 원마? 네이버 검색창에 정도 원마, 전화 080-777-677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아, 우병우가 기각된 거? 그것도 큰일은 큰일이지. 그래, 이렇게 2월 말까지 개기다가 3월에 우병우가 특검 수사를 이어받아야지. 순실아, 재용아, 좀만 기다려. 어? 언니가 또 누나가 곧 꺼내줄 거니까. 그게 아닙니다. 김영재가 가깝게 여러 차례 미용 시술을 한 사실을 특검이 확인했습니다. 뭐? 영재가 주사 놓은 거? 최소 서너 차례 필러와 보톡스 같은 미용 시술을 받으셨죠. 그래, 받았어. 응? 미용은 국력이다. 이 말 못 들었어? 후질그레하게 하고 다니는 대통령이면 좋겠어? 그게 아니지요. 국가 원수에 대한 의료 행위는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비선 진료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래, 국가안보와 직결되지. 그러니까 잘 꾸며야 할 거 아니야. 주름 자글자글하고 기미에 죽은 게. 야, 그러면 국가기강이 허술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 다음에는 철분 주사를 맞아야겠어. 그렇게 해서 철면피가 되면 내 얼굴에 칼 대는 놈이 더 없겠지. 내 피부가 철인데. 카카 4월 16일에도 주사 맞으셨습니까? 세월호 참사 당일에 말입니다. 그래서 배에 몇 명이 갇혔는지도 모르고 오후에 개슴츠레한 모습으로 대책본부에 나타나셨습니까? 대통령으로서 부끄럽지도 야,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치장한 거 아니야. 머리도 하고. 카카, 미용을 안 가꾸는 것보다 국민 생명을 안 지키는 게 더 부끄러우니라. 네 조시다 이 씹새끼야. 카카, 마늘 주사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알지. 그렇다면 다음 중 마늘 주사와 관련해서 맞는 걸 골라주십시오. 1번 마늘 주사는 마누라가 맞는 주사다. 2번 마늘 주사엔 마늘이 안 들어간다. 3번 마늘 주사에는 비타민 A가 들어간다. 4번 마늘 주사에는 글루타치온이 주 성분이다. 5번 마늘 주사에는 술 먹고 주사 부리는 사람에게 효험이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김보영입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유명 SNS 유저들의 발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응원했네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이군요. 우병우 영장 기각으로 더더욱 특검이 연장되어야 합니다. 특검 더 힘내시라. 팟캐스트 새가 날아든다의 출연자 신빈님은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지금의 분노는 정의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 분노를 공감하고 확산하는 것은 주권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정의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국회 농성을 벌여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농성에 동참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멘션 살펴볼까요? 특검 연장을 위한 농성 돌입, 자유당은 반대하고 권성동 위원장은 자유당이 동의를 해주어야 한다고. 결국 또 농성.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농성에 동참했네요. 탄핵소추 의결을 관철했던 자세로 농성을 시작합니다. 이승만의 자유당은 반민특위를 무산시켰습니다. 특검 연장 무산을 시도하고 있는 황교안과 자유당은 역사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미디어 몽고가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문명고는 국정역사교과서 채택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구학교로 지정됐습니다. 미디어 몽고가 전하는 문명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문명고 학생들이 국정역사교과서 철회 요구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단 이사장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학교 파거라. 내가 드러누워 죽을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교장은 아직도 잠적 중입니다. 다음 달에는 G20 재무장관회의가 열리는데요.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참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네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면 유일호 부총리가 권한대행 자리를 물려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수장이 경제외교를 하러 갈지 결정도 못하는 한심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SNS 뉴스였습니다. 김구의 이름으로, 김대중의 이름으로, 노무현의 이름으로 정의로운 나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까? 이재명의 언어와 철학을 말한다. 어느 날 이재명을 만났다. 도서출판 이맛돌.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스페셜 강력한 인터뷰. 지난해 1월 60대 개신교 신자가 경북 김천의 한 사찰에 불상과 법구를 훼손한 일이 발생했지요. 사건을 접한 서울기독대학교 신학과 손원영 교수는 개신교 신자를 대신해서 사과하고 보상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서울기독대학교에서 손원영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오늘 손원영 교수 초대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원영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손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송 교수님. 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우선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서울 기독대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저희 대학은 이제 8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아주 유서 깊은 대학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고요. 예. 규모는 작지만 참 성서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아주 순수한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예. 네. 교단도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제 그 배경 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라고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예. 강서구인가요? 그쪽에는 또 KS KC 대학 KC 대학교. 예. 거기하고 뭐 같은 교단입니까? 넓은 의미로는 이제 같고요. 예. 환원 운동을 한다고 해서 영어로 말하면 리스토레이션해서 회복 운동.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교회 기독교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제 취지의 운동을 환원 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 넓은 의미에서는 그런 저희 학교하고 KC 대학이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약간 좀 견해 차이가 있어가지고 또 이제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어떻든 이제 형제 학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그렇군요. 예. 어쨌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자. 그리스도의 기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 네. 성서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득권도 없고 또 핍박까지 당했던 그런 시대의 그리스도교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평화를 숭상하고 또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예수의 정신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신앙생활하자. 뭐 이런 취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분열되어 있고 당시에 자꾸 교리를 강조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도를 자꾸 강조하고 이런 것에 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교단이 생긴 건 이제 19세기 초반에 생겼는데 그런 상황에서 좀 더 교리보다는 성경 말씀으로 그다음에 뭐 교파 분열이라든지 제도나 이런 것보다는 초대교회의 어떤 다양성 속의 일치를 강조하는 그런 유연한 공동체 교회됨을 좀 강조한 이런 취지로 시작된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죠. 그래서 성경의 이름을 따가지고 뭐 감리교니 장로교니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의 이름을 따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자. 그래서 영어로 이제 크리스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우리 손원영 교수님의 행동은 지극히 예수님의 정신에 부합하다고 보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째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환원 운동 한다고 하는 그룹들이 이제 말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타락이라는 말을 좀 쓰기 좀 뭐하지만 많이 변질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원래 환원운동의 취지에 부합하게 초대교회의 본래의 어떤 순수한 신앙으로 그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의 하나로다가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이제 오해받고 있는 게 좀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죠. 우리 손원영 교수님이 하신 일은 개운사라는 사찰에서 어떤 60대 남성,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인이 절은 미신이고 불상은 우상이라면서 불당을 훼손했고, 이에 대해서 교수님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불자들에게 사과한다. 그리고 이 훼손된 불당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금하자. 우리가 보상을 하자. 이러면서 모금 운동을 전개하신 건데,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참, 그 당시에 사실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거는 이제 아마 국민들도 대충 그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접해서 아실 텐데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신앙이 다르다고 이제 그 뭐 법구라든지 거기 종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종의 개인 재산인데 그렇게 훼손하고 일종의 테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깜짝 놀란 거는 그거를 바라보는 이 우리 기독교, 특별히 이제 저는 이제 개신교입니다. 어떻든 이 개신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차가운 게 참 저로서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개신교를 대표하는 예를 들면 이제 한기총이라든지 뭐 NCC라든지 그 좀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그런 행동을 보면은 이거는 좀 아니다. 이게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제가 나설 이유는 사실 없었죠.
근데 제가 나설 때만 하더라도 그런 움직임도 없었고 너무 차가운 시선만 보이는 것 같아서 이거는 기독교의 본래 모습이 아니다. 네.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미안하고 예, 뭐 종교를 떠나서 안타깝잖아요. 아이, 그럼요. 인간이고 예의를 갖춘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여기에 맞습니다. 송구한 마음을 또 가져야 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 쪽에서 내놓은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 손원영 교수님이 개운사 모금 운동과 관련해서 이 불상 재건립 모금을 하면서 학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학교의 권위를 무시한 행동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 어저께 제가 그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예. 그거 보고 나서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개인의 행동까지 일일이 다 뭐 학교 당국에게 허락을 받고 내가 말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다시 말하면 제가 그 한 행동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신학적인 어떤 이론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뭐 우리 학교 측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협의를 사전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 한 행동은 어떤 뭐 신학적 이론을 갖다가 뭐 펼친 건 아니거든. 예를 들면 뭐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통상 저를 비판할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제 많은 신학자들 사는데 이제 약간 좀 논란이 예컨대 뭐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악유가 될 만한 논쟁이 될 만한 신학 이론이 있으면 학교에게 약간의 조금 얘기는 할 수 있겠죠, 학교 측에. 근데 저는 그거를 교리적으로 어프로치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거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허가를 받고 하는 이거는 이제 넌센스인 거죠. 뭐 이런 얘기죠. 이제 해방 신학, 민중 신학이 서로 궤가 다른데 이걸 다 싸잡아 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보적 신학을 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 보수 신학하고는 뭐 거리가 멀다. 뭐 이런 이제 논리를 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상 회복을 위한 모금 운동을 종교다원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게 아니라 교수님은 사회다원적 입장, 그러니까 사회의 한 주체로서 그 주체가 당한 피해에 대해서 가해자 측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셨던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거기 학교 측에서 저에게 이제 그 이유를 붙이기를 당신 해방신학자고 민중신학자고 자유주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설립 이념하고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그 사건을 사례로 해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게 저는 민중신학자도 아니고 해방신학자도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됐으면 진작에 뽑을 때 뽑지 말아야지. 그다음에 그것도 물론 나쁜 신학도 아닐 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런 신학을 할 만큼의 사상 무장이 좀 덜 돼 있는 약간 좀 뭐 가진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물론 그런 신학을 하지만 그렇게 투철한 이론으로 무장되어 있는 해방신학자도 아니고 또 자유주의 신학 같은 경우는 이미 100년 전에 있었던 신학인데 누가 요즘에 그거 가지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그런 이론을 갖다가 이렇게 막 씌워가지고 저를 이제 하는데 저로서는 억울하죠. 그런 생각으로 다 그런 행동을 안 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런 신학적 입장이도 아니고 굳이 이제 얘기한다면 저희 학교가 이제 복음주의 신학 노선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굳이 얘기한다면 이제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 바운드리 내에서 뭐 해방 신학이라든지 뭐 그 어떤 신학도 공부를 하는 신학자로서 공부해가지고 이건 유익하다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고 이건 좀 부적절하다 그러면은 좀 우리가 좀 거리를 두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이제 그런 좀 신학적인 어떤 논의도 좀 있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거 일체 없이 그냥 막 종주재판 하듯이 저에게 그런 혐의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파면을 하니까 참 당황스럽죠. 뭐 종교 매체도 아닌 김용민 브리핑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니 별 말씀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손원영 교수님을 연결한 거는 우리 사회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그 침해 이게 너무나 명징하기 때문에 사회 공론화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사실은 경향신문을 비롯한 주요 신문들이 다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수님, 저 이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다른 신학과 교수님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이제 참 그게 마음이 아파요. 이제 저를 문제 있는 교수로다가 우리 신학과의 몇몇 교수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다 제가 만났을 때는 제 행동에 대하여 그분들도 다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예. 우리 학교 구조상 예. 워낙 그 높으신 분이 막 카리스마로다가 이렇게 눌러버리고 특히 비정년 계약직 교수들이다 보니까 신분이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예. 약간의 제가 좀 미루어 짐작하기로는 아마 좀 무슨 강요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제 앞에서는 저를 다 이해한다 해놓고 예. 뒤에 가가지고 마치 제 신학에 문제 있는 것이냐 그렇게 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예. 예. 다른 학교 교수님들은 또 연대를 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깜짝 놀란 게 예. 이제 참 개인적으로는 뭐 파면 당해가지고 이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좀 슬프기도 하고 약간 좀 사실 기죽어 있었는데요. 네. 깜짝 놀란 게 뭐 제 주변에 있는 여러 동료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예. 막 굉장히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사실 제가 한 이틀 지금 행복감과 비참함 사이를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신학대학에서 속해 계신 교수님들이 이거는 학문과 양심과 나아가 신앙의 그렇습니다.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연대하실 그런 흐름도 보이고 있는데 교수님, 교수님은 누차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계열이 아니고요. 사실 그걸 그렇다고 배타시하거나 경원시하시는 건 배타시 안 하죠. 저도 좋아해요. 하지만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교수님들에 비해서는 깜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교수님은 양심을 가진 개신교인이자 또 신학자로서 이게 종교가 이런 식으로 갈등 구도를 온당시하는 건 안 된다. 사실 그렇죠. 불상회에서는 IS의 행태하고 그럼요. 뭐가 다릅니까? 그럼요. 예. 자, 그래서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현대 사회 속에서 다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특수한 그런 한국 사회 환경에서 종교가 다른 종교를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건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예. 지금 어떤 특정 종교가 국교로 되어 있는 그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 여러 종교가 서로 지금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어우러져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특히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일종의 하나의 시민 종교이거든요. 예. 일종의 이제 종교학적 시각에서 본다면, 예. 그러면은 이런 소위 말하면 이제 민주주의 이런 의식을 우리가 다 공유해 가면서, 서로에 대한 배려, 또 관심, 이해, 또 평화, 이런 이제 가치 위에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런저런 이유로 너무 상처를 받고 있잖아요. 강화문 얘기를 굳이 안 하더라도.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종교가 이런 문제로 갈등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의 이 아픈 마음을 좀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해서 우리 사회를 좀 건강한 사회로 바꾸는 일에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은 이제 저 한마디만 좀 덧붙이면 제가 엊그저께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억울함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한 거 전혀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억울함 이거야 그냥 법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냐면 이걸 통해 가지고 저는 그런 거죠. 기독교는 진짜 개독교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정말로 평화와 사랑의 종교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깨닫고 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어떤 종교의 특히 기독교의 수준을 좀 높이는 기회로 삼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이게 부당한 그 파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으로 이제 대응하면은 분명히 학교 측이 내린 조치가 무효화되겠죠? 이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면 양심은 그래도 살아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 학교에 여러 높으신 분들, 총장님이나 여러분들은 그분들도 알 거예요, 상식적으로. 근데 저에게 이런 기회를 준 거는 저보고 조금 사람 되라고 기회를 준 게 아닌가. 욕을 하셔야지. 이 국면에서 지금 무슨 겸손 타령을 하세요. 좀 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기회를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교수님 이제 어떻게 대응하세요? 어제 사실은 공식적으로 제가 이제 통보를 받았고요. 서로. 그래서 이제 변호사하고 이제 의논을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교원 소청 심사 과정을 거치든지 아니면 민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승편이 가장 좋은 건지 좀 판단을 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 참 야만적인 한국 사회 풍토, 남의 사상과 또 이런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는 이런 오만함, 이런 것들을 분쇄하는 데 있어서 손원영 교수님 사건이 하여튼 시금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하여튼 마음 상하지 마시고 꼭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금으로 된 방을 줄까, 은으로 된 방을 줄까, 아니면 동으로 된 방을 줄까? 그런 거 말고 중개 수수료 없는 직거래 방으로. 아니 그럼 네가 알아봐야지. 그런데 직거래 불안하지 않나요? 걱정 마세요. 두꺼비 세상이 있습니다. 진정한 소유자와 계약하는 건지 이중 계약은 아닌지 등의 문제는 물론 집주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나 대신 소송까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SNS 공유만 해도 내 방에 권리 침해는 없는지, 융자는 얼마나 있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웹에서도 앱에서도 두꺼비 세상.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보고용. 서면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닭을 씹어대고 있어. 야, 너까지 나를 닭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킹 닭갈비를 씹고 있다고 합니다.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최고의 재료에 가장 건강한 국내산 닭고기는 기본이죠. 밥 반찬으로, 다이어트 요리로, 그리고 술안주로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요즘 제일 핫한 단어, 선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경제학적인 해석을 한번 들려드려 볼까 합니다. 예. 사실은 어제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일부러 하루를 늦췄어요. 왜냐하면 어제는 워낙 이 안희정 지사의 선의 발언에 대해서 진짜 다양한 해석하고 평가 또 뭐 비판들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제 드렸으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하루를 피한 겁니다. 네. 어떤 오해를 우려했냐면 저는 경제 기자하고 정치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대선 주자들의 품평에 가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제 마음속에 호불호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숫자를 0에서 10까지 쭉 늘어뜨려 써보면 진보 쪽으로 한 1이나 2나 이쯤에 있는 진보 성향이 강한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지금 야권 후보들 중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이 제 머릿속에서 호불호를 갖게 만들죠. 예. 근데 제가 이제 굳이 방송을 통해서 혹은 기사를 통해서 그 호불호를 말씀드리려고 안 하는 이유는 어찌됐건 지금 야권을 통칭한 후보들에 대한 전체적인 존중감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게임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사슴사냥 게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슴을 잡는다는 게 큰 목적이죠. 이 목적에서 야권이 벗어나서는 안 되고 개인적인 욕심으로 눈앞에 토끼를 쫓으면 다 사슴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고 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 게임 모델을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
사슴사냥 게임 모델의 핵심은 플레이어들끼리 서로 협조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모두가 협조하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 한 명이라도 배신한다는 의심이 들면 나도 배신하는 게 유리해지죠. 그러니까 사슴을 잡는다는 큰 목적 아래 플레이어들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내가 불리해줘도 내가 내 이익을 쫓기 위해서 토끼를 쫓아가지 않겠다. 요런 협동에 대한 신뢰를 서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야 모든 플레이어들이 협동하는 게 더 이익이고 더 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야권 플레이어들에 대해서 당연히 뭐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민주당만 해도 대충 뭐 제일 왼쪽에 있는 이재명 시장과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안희정 지사 그리고 중간쯤에 있는 문재인 대표 이 세 분이 승복을 전제로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걸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 분 앞에 눈앞에 토끼가 나타나더라도 토끼 쫓아서 뛰쳐나갈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이 경쟁은 협력적 경쟁을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승복을 전제로 한 경쟁은 아마 저는 경선 과정의 흥행을 높일 것 같고요. 경선이 끝나고 나도 새 후보가 다시 단결된 모습으로 사슴을 잡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확신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민주당 경선을 뭐 비교적 높게 평가를 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제 기억에 이런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지난번 대선만 해도 손학규 대표 같은 분은 깔끔하게 승복을 하고 깔끔하게 정권 교체 협조한 느낌이 별로 안 들었거든요.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짐작이지만 문재인 당시 후보가 당선되는 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꼭 이익이 아닐 수도 있었지 않을까 뭐 이런 짐작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경선에서 떨어진 분들은 당연히 차차기를 노려야 될 텐데 차차기에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뭐가 유리할까? 이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나머지 두 후보도 승리한 후보의 사슴사냥을 위해서 아마 혼신의 힘을 다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 마음에 영 와닿지 않아도 굳이 경제학의 영역이 아니라면 제가 좀 대선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자제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뭐 어찌됐건 다 우리 쪽에 훌륭한 자산들이라고 믿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 선의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러 하루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해를 피하고 싶었냐면 제가 지금 오늘 드리는 이야기가 안희정 지사에 대한 독한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안 지사께 별로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루 뒤에 꺼내는 이유는 뭐 안 지사께서 너무 나갔다거나 너무 동지들과 멀리 떨어졌다거나 이런 정치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의라는 단어가 국민들이 정치인을 평가를 할 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꼭 필요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정보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현대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각광받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이 정보경제학에서는 이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쪽하고 정보를 덜 가지고 있는 쪽하고 정보 불균형 문제가 있는데 이걸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보경제학 분야에서 마이클 스펜스라고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이분이 만든 신호게임, 영어로는 시그널링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신호게임의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이 시그널링 신호게임을 제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노동자를 뽑을 때 면접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제일 쉽습니다. 그러니까 7시간 행불근의 대표이신 김용민 대표께서 국제기자를 한 명 뽑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완배라는 사람이 그 면접에 지원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요 상황에서는 누가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완배라는 지원자가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용민 대표님은 이완배가 과연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인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국제기사를 잘 쓰는 사람인지 영어는 좀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야 됩니다. 근데 전혀 모르죠. 처음 보는 이완배가 얼마나 유능하고 국제기자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지원자인 이완배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완배는 국제기사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영어도 더럽게 못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외국 사람 만나면
My English is very very bad 뭐 이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저는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원자인 이완배는 당연히 진실을 알고 있지만 김용민 대표를 속이고라도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싶습니다. 자, 요 경우가 바로 정보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지원자는 진실을 알고 있고 면접관은 진실을 몰라요. 이럴 때 정보가 부족한 면접관이 어떻게 하냐면 진실을 알고 있는 완배한테 너에 대한 정보를 내놔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신호를 요구한다고 해요. 시그널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형 이름이 시그널 게임, 신호 게임인 거거든요. 예. 그리고 김용민 대표님은 완배한테 받은 신호를 분석을 합니다. 이걸 이제 스크린 한다고 하고요. 어떻게 하느냐? 면접관으로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신호를 받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완배 지원자님. 당신 우리 회사에 언제부터 들어오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완배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 대표님. 저는 1971년 2월 16일 태어나서 그날 태어난 날 이후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이 회사 외에는 다른 회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네. 2월 16일에 태어나셨습니까? 아, 네. 아,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네, 양력입니다. 아, 다행입니다. 예. 네, 왜 그러시죠? 지나가서. 네. 아, 예. 내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죠. 그렇군요. 예. 내년에 정권 교체가 안 되면 저 이제 감옥에 가 있을 거니까. 뭐. 제가요? 네. 제가요? 영광입니다. 네. 아, 같이 갈 수도 있겠구나. 네. 예. 감옥에 안 오시면은 사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김용민 대표님이 다시 묻습니다. 아, 이완배 지원자님 참 우리 회사를 사랑하나 보네요. 그랬더니 이제 이완배 지원자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저한테 김용민 대표님은 제 우상이셨고요. 7시간 행불군에는 제 이상향이었어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신호가 지금 주고받아진 겁니까? 그러니까 이완배에 대한 어떤 정보가 김용민 대표에게 전달이 된 걸까요? 아무런 정보도 전달이 안 된 겁니다. 예. 왜냐? 저게 뻥인지 진짜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완배가 진짜로 김용민 대표를 존경하는지 안 하는데 뻥을 치는 건지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그널의 전달로는 아무 스크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문제냐? 정보를 요구하는 쪽에서 잘못된 정보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완배라는 지원자가 김용민 대표님과 7시간 행불근해를 정말로 사랑했고 이 회사에 진짜 들어오고 싶었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뻥을 친 거라고 해도요. 이 뻥을 치는 데에 완배한테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뻥을 치는데 치러야 될 대가가 없어요. 뻥 치는 건 자유니까요. 누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뻥을 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저렇게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면접자가 김프로인데 김프로는 정말로 김용민 대표를 존경하고 7시간 행볼 그네에만 입사하고 싶었는데 이런 사람만 손해를 봐요. 왜냐하면 김프로도 똑같이 저는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이 회사 외엔 다른 회사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진실을 답을 할 텐데 예. 이게 지금 뻥을 친 완배하고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불균형한 상황에서는요. 정보가 부족한 쪽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에게 시그널, 신호를 요구를 할 때 저런 식으로 신호를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경제학에서 가르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답변자가 대답을 할 때요. 공짜로 거짓말할 수 있는 질문을 해서는 안 돼요. 비용이 드는 답변을 하도록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국제기자를 뽑는데 영어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이완배 지원자님, 지금 CNN 뉴스를 틀어보겠습니다. 동시통역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완배가 영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죠. 이 이완배 입장에서는 그 질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오가야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 거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스크린을 해야 정보 불균형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CNN 뉴스를 틀었는데 CNN에서는 막 김정남 피살 사건 보도가 되는데 완배는 뻥친다고 겨울철에는 감기 조심하라는 뉴스 보도이군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건 정확한 평가가 되잖아요. 예. 이완배는 그냥 개새끼구나라는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네. 반면에 완배 입장에서는 그 질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들여야 되죠.
영어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 게임에서는 대답자가 답변을 할 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질문을 던지라는 겁니다. 이래야 정확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올바른 스크린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정치인과 유권자의 관계가 대표적인 정보 불균형 상황이에요. 정치인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개새끼인지 정말 국가를 위한 정치인인지 유능한 사람인지 개떡 같은 놈인지 사기꾼인지 진정성 있는 사람인지 지는 알 거 아니에요. 정치는요. 근데 국민은 몰라요. 그러니까 국민은 면접관 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저 정치인이 정말 진심인지 사기꾼인지 정보가 없는 거죠. 그러면 국민은 면접관으로서 투표를 하기 전에 정치인에게 시그널을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면접관으로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근데 이때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국민을 사랑합니까? 이런 질문은 하나만 하라니까요. 누가 안 사랑한다고 하겠어요. 다 국민을 사랑한다고 하죠. 정치인이 유권자 앞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건 이완배가 면접에서 저는 김용민 대표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답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대답을 하는데 아무 비용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뻥을 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배현진 아나운서도 MBC 파업에서 돌아가면서 오로지 시청자만 보고 가겠습니다. 뭐 이딴 뻥을 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뻥을 치는 데는 비용이 안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안지사님의 선의 발언에 대해서 뭐 안지사의 정치적 스탠스가 우경화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박근혜가 선의였느냐, 이명박이 선의였느냐 이 질문은요. 하나만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선의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도요. 정말 100% 순도 깊게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이건 뭐 백날 해봐야 이명박근혜는 죽어라고 자기가 국민을 위해 했다고 주장할 거겠죠. 예? 진실은 걔들만 알고 있겠지만 그게 선의였는지 악이었는지는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100% 악의에서 출발했다고 보지만 제 궁극적인 질문은 그딴 질문을 왜 하냐는 겁니다. 어차피 정보 불균형 상황에서는 아무 정보도 못 얻는 질문이에요. 그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박근혜 이명박한테 던져야 되는 건 질문이 아니고요. 스크린,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명박근혜 면접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 두 사람은 이미 면접에서 합격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정보 불균형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보를 스크린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일인데 해온 일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4대강 사업이 자원외교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정경유착이 과연 국민들한테 이익이 됐느냐 이 스크린을 통해서 진실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끝났죠. 다 개떡 같은 놈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이거 외에 덧붙일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두 사람이 선의가 있었을 것이다. 국가를 사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요. 완전 백도가 돼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만한 상황으로 다시 몰아가 버리는 거라고요. 제가 청취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유권자들은요. 정치인들에게 국가를 사랑하냐고 물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 발전을 위한 선의가 있냐고 물어서는 안 돼요. 이건 아무 정보도 못 얻는 질문입니다. 예. 그 사람들은 자기가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있다 입증하기 위해서 비용이 드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국제가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 공부라는 비용을 희생해야 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좋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나왔다면 국가를 사랑하세요? 이런 질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좋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희생을 했고 어떤 노력을 했고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유승민 의원한테 유승민 의원 당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지역주의를 타파할 겁니까? 지역주의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질문은 백날 무의미한 질문이라니까요. 유승민이 당연히 입으로는 그런다고 하겠죠. 설마 안 그런다고 하겠습니까? 예. 근데 이 질문이 무슨 정보를 얻습니까?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정말 지역주의를 타파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낼 거예요? 이 질문으로. 하지만 우리는 정치인 유승민이 걸어온 길을 통해서 이미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무투표 당선이나 마찬가지인 대구에서 4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지역주의 타파를 하겠습니까? 지역주의 타파를 하면 웃기는 거죠. 그러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유승민 의원도 정말로 자기가 지역주의 타파의 적임자라는 주장을 할 거라면 자기 비용을 들여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요.
호남을 가서 부딪혀 보거나 수도권을 가서 도전해 보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치인에게 선의라는 건 질문의 대상이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란의 대상도 안 됩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평가가 가능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보를 얻었다면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평가를 국민들이 할 줄 알아야, 이런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다른 정치인들도 국민의 질문을 두려워해요. 아, 우리 국민들의 질문이 날카롭구나. 이 면접관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평소 노력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에서 이명박근혜가 선의가 있었느냐 이 논쟁을 벌이고 있으면 국민들의 면접관으로서의 질문을 너무 많이 후퇴시키는 거죠.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웠었던 겁니다. 뭐 그런 마음에서 제가 뭐 안 지사의 행보를 비판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 패러다임을 지금 이 국면에서 던져놓은 것은 조금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정보경제학 분야의 신호게임이 생각이 나서 오늘 길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아이고, 그렇군요. 저는 또 이런 질문을 받을 경우에는 네. 과감하게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썩어 빠진 수구 보수를 신주단지처럼 여기는 그 회사 있잖아요. 그래서 신입사원 뽑을 때 뭐 이념적인 질문을 던져놓고 뭐 이를테면은 너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 그대로 얘기하지 마라. 저 사람이 좋아할 멘트를 해줘라. 아니 왜냐면은 그 뻥을 치는 데는 아무 비용이 안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장 입장에서 이 사람이 진짜 보수적인 사람인가를 묻기 위해서는 너 노조가 나쁘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이 사람의 살아온 과정을 분석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쪽에서 그렇게 물어볼 기술은 없을 것 같고요. 여하간 그런 야비한 질문이 올 때는 야비하게 답해주는 것이 제일 좋다. 이 말씀을 거듭 강조드리고 한 가지 연결된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최강욱 변호사라고 최강욱 변호사께서 페이스북에 남기신 글인데 기막힌 이야기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삼성그룹의 전무 이하 중간 간부들 사이에 회자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삼성의 규모와 상황에 비추어 이재용은 응당 세금을 내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 그룹 승계를 했어야 한다. 만일 이건희가 살아있었다면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불법을 많이 저지르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희가 사실상 사망하니 소위 가신그룹들이 지연 학연을 통해서 서로 뭉쳐 이재용을 망가뜨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챙기기로 했다. 즉 총수와 함께 공유하는 불법이 있어야 자신들의 장래가 보장되고 근무하는 기간도 늘어난다는 재벌그룹의 불문율 때문에 이재용에게 최순실 지원과 회사 간 합병 등 무리한 절차와 방법을 소개하고 최대한 비용을 절감해서 그룹을 물려받으라고 꼬신 것이다. 판단력과 능력이 부족한 이재용은 이들의 꼬임에 넘어갔고 결국 끌려다니며 범죄를 저지른 주역이 되고 말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최강욱 변호사님 견해 아니죠? 이제 삼성그룹 전무 이하 중간 간부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얘기라고 합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개소리군요. 네, 개소리입니다. 그 이재용의 불법은 이건희의 그 병석에 누운 다음에 벌어진 특수한 상황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희라는 존재 자체가 불법이었고요. 이건희가 이병철로부터 물려받은 과정은 합법적이었겠습니까? 이건희가 살아생전에 이재용한테 전달이 됐던 8조 원 가까운 돈은 또 합법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법 승계 과정은 무슨 부하 직원들이 아둔한 이재용을 꼬셔서 이런 게 아니었을 겁니다. 이씨 집안의 존재 자체가 이미 이 큰 그룹을 감당하기에 전혀 능력이 안 되는데도 그걸 지탱하기 위해서 3대째 불법으로 유지되어 왔었던 그런 골자에서 저는 있었다고 보고요. 저는 뭐 그 얘기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총수의 어떤 그 혐의 또 죄과를 줄여주기 위한 그런 찌라시군요, 한마디로.
네, 제가 보기에는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할 뻔했습니다. 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 김호준 PD, 죄송합니다. 네, 김용민 PD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살균 소독 여러 번 하지 마세요. 냄새 없는 살균수 클린비아트가 안전하게 당신을 지켜줍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클린비아트를 만나보거라. 인터넷으로 클린비아트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공화국 논평, 시민단체, 대학 총장, 언론사 사장 등 민관 내선일체를 꿈꾸셨던 과도한 선의의 소유자 박근혜 동지께서는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야당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전문 시위꾼 야당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정의당과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특검 연장과 박근혜 동지의 탄핵을 외치며 국회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흔들고 있는 정의당 피켓은 무당 최순실 동지가 세월호를 연상케 한다며 증오했던 노란색이 아니던가. 종북 좌파들이 흉종인 노란색 피켓을 들고 굿판을 벌이는 것은 박근혜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또한 야당은 황교안 동지에 대한 탄핵으로 특검 연장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은 호시탐탐 박근혜 동지의 대면 조사를 노리고 있는 종자들 아닌가. 야당 놈들은 박근혜 동지가 특검 미화원에게 연병안에 이 소리를 듣게 하려는 수작을 부리는 것으로서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제라도 야당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헌법재판관들에게 삿대질과 막말을 해서 박 동지를 곤란하게 만들고 헌재로부터 감치 위협을 받고 있는 김평우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한국일보 사설 박 대통령 측 행태 비추어 헌재 결심기일
미조정도 아깝다. 이 내용입니다. 지난 변론에서 변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고함을 친 김평우 변호사는 오후 재판에서 발언권을 얻은 뒤 2시간가량 탄핵소추와 재판관들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렸다. 그는 강일원 재판관을 국회 측 수석 대변인이라고 지칭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고 자기 퇴임 일자에 맞춰서 재판을 과속 진행한다고 이정미 권한대행을 비난했다. 탄핵 소추에 대해 섞어찌개 범죄라거나 북한에서나 가능한 정치 탄압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한 손을 호주머니에 찌른 채 발언하기도 했다. 말씀이 지나치다 언행을 조심해달라는 경고를 여러 차례 받았으나 장광설을 멈추지 않았다. 변호사가 대통령을 법리로 방어하는 게 아니라 수준 이하의 막말로 재판부와 국회를 비난하는 데 매달렸다. 오로지 장외 여론전에 기대어 보려는 행태다. 20명의 증인을 무더기 신청하는 재판 지연 전술도 거듭했다. 탄핵 소추의 문제점 입증을 위해 헌법학자들, 국회 탄핵 소추 절차를 따지기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들을 부르자고 하고 심지어 지난달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 소장까지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미 재판부가 추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는데도 전혀 아랑곳 없다는 식이다. 그동안 16차례에 진행된 변론에서 모두 25명의 증인이 나왔다. 재판에 불출석한 대부분의 증인은 모두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사람들이다. 증인 신문과 증거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최종 변론 방침을 공언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연작전으로 7인 재판관 체제가 되는 3월 13일을 넘겨보려는 속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그들 코에 들어가는 공기가 아깝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1부 마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김용민 브리핑. (2017년 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연장 수사를 바랄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가 아닙니다. 자유당 역시 당론으로 특검 수사 연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모두 자유당과의 합의 없는 특검 연장 법안 상정은 불가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렇게 끝나야 할까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황교안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입니다. 국무위원인 황교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만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황교안은 함부로 총리직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벚꽃 대선까지 꼼짝없는 탄핵 심판 대기 상태가 됩니다. 총리직을 관둘 수 없다면 자유당 대선 후보가 될 길도 막힙니다. 이걸로 압박하자는 거지요.
70%의 민심이 지지하는 특검 연장. 이를 관철하는 능력을 보여주라고 국민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것은 아닐까요? 김용민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들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3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 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혜원 씨입니다. 네, 김성회 보좌관 바꿔주십시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김 PD님. 예, 모처럼 우병우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네네. 구속영장 기각. 여의도 국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꼭 됐어야 하는 사건인데요. 가장 아쉬워하고 있을 사람은 우리 김기춘하고 조윤선 장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한편은 들긴 합니다만. 왜요? 본인들은 구속이 됐는데 우병우 빠져나갔으니 신경들이 나지 않겠습니까? 누워 죽을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교장은 아직도 잠적 중입니다. 다음 달에는 G20 재무장관회의가 열리는데요.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참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네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면 유일호 부총리가 권한대행 자리를 물려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수장이 경제외교를 하러 갈지 결정도 못하는 한심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SNS 뉴스였습니다. 김구의 이름으로, 김대중의 이름으로, 노무현의 이름으로 정의로운 나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까? 이재명의 언어와 철학을 말한다. 어느 날 이재명을 만났다. 도서출판 이맛돌.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 M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스페셜 강력한 인터뷰. 지난해 1월 60대 개신교 신자가 경북 김천의 한 사찰에 불상과 법구를 훼손한 일이 발생했지요. 사건을 접한 서울기독대학교 신학과 손원영 교수는 개신교 신자를 대신해서 사과하고 보상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서울기독대학교에서 손원영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오늘 손원영 교수 초대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원영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손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손 교수님.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우선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서울기독대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저희 대학은 이제 8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아주 유서 깊은 대학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고요. 예. 규모는 작지만 참 성서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아주 순수한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예. 네. 교단도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제 그 배경 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라고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예. 강서구인가요? 그쪽에는 또 KC 대학. KC 대학교. 예. 거기하고 같은 교단입니까? 넓은 의미로는 이제 같고요. 예. 환원 운동을 한다고 해서 영어로 말하면 리스토레이션해서 회복 운동.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교회, 기독교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제 취지의 운동을 환원 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 넓은 의미에서는 그런 저희 학교하고 KC 대학이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약간 좀 견해 차이가 있어가지고 또 이제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어떻든 이제 형제 학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그렇군요. 예. 어쨌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자. 그리스도의 기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 네. 성서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득권도 없고 또 핍박까지 당했던 그런 시대의 그리스도교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평화를 숭상하고 또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예수의 정신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신앙생활하자. 이런 취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분열되어 있고 당시에 자꾸 교리를 강조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도를 자꾸 강조하고 이런 것에 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교단이 생긴 건 이제 19세기 초반에 생겼는데 그런 상황에서 좀 더 교리보다는 성경 말씀으로 그다음에 교파 분열이라든지 제도나 이런 것보다는 초대교회의 어떤 다양성 속의 일치를 강조하는 그런 유연한 공동체 교회 됨을 좀 강조한 이런 취지로 시작된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죠. 그래서 성경의 이름을 따가지고 감리교니 장로교니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의 이름을 따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자. 그래서 영어로 이제 크리스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손원영 교수님의 행동은 지극히 예수님의 정신에 부합하다고 보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째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환원운동 한다고 하는 그룹들이 이제 말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타락이라는 말을 좀 쓰기 좀 하지만 많이 변질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원래 환원운동의 취지에 부합하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우병우가 기각된 거? 그것도 큰일은 큰일이지. 그래, 이렇게 2월 말까지 계기다가 3월에
우병우가 특검 수사를 이어받아야지. 순실아, 재용아, 좀만 기다려. 어? 언니가 또 누나가 곧 꺼내줄 거니까. 그게 아닙니다. 김영재가 각하께 여러 차례 미용 시술을 한 사실을 특검이 확인했습니다. 뭐? 영재가 주사 놓은 거? 최소 서너 차례 필러와 보톡스 같은 미용 시술을 받으셨죠. 그래, 받았어. 응? 미용은 국력이다. 이 말 못 들었어? 후질그레하게 하고 다니는 대통령이면 좋겠어? 그게 아니죠. 국가 원수에 대한 의료 행위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비선 진료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래, 국가 안보와 직결되지. 그러니까 잘 꾸며야 할 거 아니야. 주름 자글자글하고 기미에 죽은 게. 야, 그러면 국가기강이 허술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 다음에는 철분 주사를 맞아야겠어. 그렇게 해서 철면피가 되면 내 얼굴에 칼 대는 놈이 더 없겠지. 내 피부가 철인데. 각하 4월 16일에도 주사 맞으셨습니까? 세월호 참사 당일에 말입니다. 그래서 배에 몇 명이 갇혔는지도 모르고 오후에 개슴츠레한 모습으로 대책본부에 나타나셨습니까? 대통령으로서 부끄럽지도 야,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치장한 거 아니야. 머리도 하고. 각하, 미용을 안 가꾸는 것보다 국민 생명을 안 지키는 게 더 부끄러우니라. 네 조시다 이 씹새끼야. 각하, 마늘 주사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알지. 그렇다면 다음 중 마늘 주사와 관련해서 맞는 걸 골라주십시오. 1번. 마늘 주사는 마누라가 맞는 주사다. 2번. 마늘 주사엔 마늘이 안 들어간다. 3번. 마늘 주사에는 비타민 A가 들어간다. 4번. 마늘 주사에는 글루타치온이 주 성분이다. 5번. 마늘 주사에는 술 먹고 주사 부리는 사람에게 효험이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김보영입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유명 SNS 유저들의 발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응원했네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이군요. 우병우 영장 기각으로 더더욱 특검이 연장되어야 합니다. 특검 더 힘내시라. 팟캐스트 새가 날아든다의 출연자 신빈님은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지금의 분노는 정의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 분노를 공감하고 확산하는 것은 주권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정의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국회 농성을 벌여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농성에 동참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멘션 살펴볼까요? 특검 연장을 위한 농성 돌입, 자유당은 반대하고 권성동 위원장은 자유당이 동의를 해주어야 한다고. 결국 또 농성.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농성에 동참했네요. 탄핵소추 의결을 관철했던 자세로 농성을 시작합니다. 이승만의 자유당은 반민특위를 무산시켰습니다. 특검 연장 무산을 시도하고 있는 황교안과 자유당은 역사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미디어 몽고가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문명고는 국정 역사교과서 채택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구학교로 지정됐습니다.
미디어 문구가 전하는 문명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문명고 학생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철회 요구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단 이사장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학교 파거라. 내가 들어. 그렇지. 예, 김기춘 씨 입장에서는 나는 퇴물이라 잡아놓고 우병우는 살아있는 권력이라 풀어준 거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고요. 예. 예, 그런 측면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수사가 좀 생각했던 것만큼 강하게 진행되지 않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드네요. 아니, 특검 내부에서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이런 설도 나오고 있는데 좀 아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우병우 건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을 냈잖아요. 예. 최순실 삥을 뜯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검찰 수사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들어가기 하루 전에 70억을 돌려줬단 말이죠. 예. 누구나 다 이 사건이 정점에 있는 민정수석인 우병우에게 보고가 돼서 최순실 씨 쪽으로 흘러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좀 강하게 제기했던 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례일 텐데 최순실이 점쳐보고 압수수색 날짜를 맞추진 않았을 거고요. 그러면 우병우에게 누군가 보고를 했어야 하는 거죠. 예, 이런 건이 지금 이제 롯데가 압수수색 들어갑니다는 보고를 민정수석에게 어떤 검사가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그 검사를 찾으면 그래 그 검사가 우병우에게 보고한 것을 조사해야 우병우가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까지 그림을 맞춰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특검에 나와 있긴 하지만 다 현직 검사들 뭐 물론 변호사도 있긴 합니다만 예. 이 나와 있는 특검에서 자기 식구인 이 검사들을 건드리기를 좀 어려워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제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역시나 뭐 특검이라도 제 식구를 감쌀 부분은 감싸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예. 뭐 여태까지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뭐 특검이 잘못하고 있다 뭐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이 검사 동일체 모든 검사가 다 한 몸 한 뜻이다라는 본인들의 검사 정신 이런 것들이 수사를 좀 지지부진하게 만들진 않았나라는 걱정이 좀 있긴 하네요. 우리가. 예. 네. 아이고, 이렇게 그냥 특검 수사가 끝나는 겁니까? 뭐 여의도에서는 속수무책인가요? 자유한국당이 맡고 있는 이상은 연장안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는 현재는 뭐 어려운 상태고요. 예. 그리고 뭐 황교안 권한대행이 30일 연장을 결재를 해야 하는데 과연 이 부분 어떻게 접근할지. 근데 지금까지 해온 황교안 행태로 봤을 때는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모든 국민이 분개할 일이라는 것들을 본인들이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한 줌의 권력과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역풍을 감수하겠다라는 계산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특검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우병우의 혐의 입증이 쉬웠을 것이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했기 때문에 수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도 못한 상황에서 우병우에 대한 영장을 친 건데 이런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들어놓은 이지원 시스템 때문에 문서들이 다 정리돼 있고 보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찾고 과연 누가 이 롯데 관련된 건을 우병우에게 보고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쉬운 수사가 됐을 텐데요. 예. 예, 뭐 아쉬움이 좀 진하게 남는 부분입니다. 예. 뭐 이것은 허가를 안 해준 황교안이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지금 제가 모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황교안에 대한 탄핵, 뭐 지금부터 드러내는 것은 전략상 맞지 않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카드를 보여주진 않고 있지만 야당에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압박을 하는 전략들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사실 국회도 열려 있고 개혁 입법을 할 수 있는 또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점에서도 또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이 맞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누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일선에 서 있습니까?
우리 법사에 계신 의원들이 다 같이 열심히 하고 계시죠. 아, 그렇군요. 그럼 우상호 원내대표도 뭐 협상 통과를 위해서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예, 원내수석 부대표인 박원주 의원도 그렇고 이제 모두가 최선의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의 합의는 많이 이끌어냈고 상당 부분 진척을 이뤘는데 예, 자유한국당이 뭐 이젠 뭐 어차피 막판인데 뭐 될 대로 되라라는 자세로 자꾸 나오니 현행 법상 더 이상 어떻게 볼 방법이 없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저거 탄핵밖에 없네요. 그렇죠. 탄핵을 못하는 이유가 혹시 그 탄핵을 추진했을 경우 뭐 대통령에 이어서 총리까지 탄핵하느냐 이런 비난 여론 이런 게 걱정돼서 주저하는 건지 아니면은 꺼낼 수 있는 카드지만 지금 당장은 전략상 꺼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해서인 건지 어떤 거예요? 뭐 그건 뭐 사실 뭐 제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 내가 너를 때리겠다는 협박은 때리기 전에만 가능하죠. 사실은. 그렇죠. 예, 때리는 순간 협박이 아니기 때문에 예. 카드를 다 내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언젠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군요. 네, 뭐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죠. 예.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지 않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예. 탄핵까지 해서 국회를 통과했고 헌재가 통과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마음속에 분함이 풀린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예. 너무 쉽게 보고 뭐 그냥 어떻게 되겠거니 생각하시는 정치 세력들이 있다면 그건 뭐 그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아휴,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뭐 야당이 뭐 시원하게 뭐 좀 뚫고 가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어쩔 수 없다는 얘기만 듣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것이 또 민주주의고 정당 정치라는 점도 우리 브리핑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 좀 곱씹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거꾸로 만약 이 상태인 것이 되게 아쉽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박근혜가 추진하려고 했던 이 친재벌 정책들과 최순실과의 국정농단을 막았던 것도 민주당이 그때는 소수였지만 예. 버틸 수 있는 국회 제도 안에서 했었던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막 발목을 잡아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나게 불만을 쏟아놨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 국정농단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는데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의회 정치라는 질서 안에서는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점 또 같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국회 선진화법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논의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봐야겠고 그래서 전 또 뭐 안희정 후보가 이야기했던 연정 이런 것도 그냥 무조건 무슨 뭐 넌 자유한국당으로 가버려라 이렇게 해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게 지금 보시는 이런 난맥상들을 해결하는 거 결국은 제 정치 세력 간의 협상과 대화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근데 지금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지금 뭐 전쟁 기간이기 때문에 뭐 적군과의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 다 공감하고 계시는데요. 자유한국당 생각보다도 더 막무가내로 나가고 있어서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강에는 강으로 맞서야지 계속 아이고 뭐 더 이상 강하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거 없나 정당 안에서. 아이 그냥 뭐 자빠져서 대자로 누워가지고 뭐 그렇게라도 해야죠. 지금 저쪽은 저러는 판인데 아니 여긴 왜 이렇게 저쪽은 저 쓰레기로 나오는데 이쪽은 신사로 나오려고 합니까? 그런다고 쟤네들이 고마워한다든지 뭐 걔네들이 또 그렇다고 우리도 좀 자제하자. 이런 어떤 서로의 어떤 상호주의가 그 서로 작용할 수 없는 그런 구조라면은 강대 강으로 가야죠 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도 정치 관료처럼 답변을 하고 있으니 죄송합니다. 답답한 마음도 들고요. 예. 우리 김성애 보좌관님께 뭐라고 따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네네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수구 보수는 막무가내인데 왜 진보 개혁은 무력한가? 진보 개혁이 지금 이렇게 신사적으로 나온다고 한들 역사에서 그 순간 진보 개혁은 그 품격과 수준을 보여줬다. 이렇게 기록도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세게 나가야지 이참에 2판 4판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이고요. 안 그렇습니까? 자유당 당원으로서 하신 말씀은 없습니까? 예, 자유당 당원으로서 자유당 잘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탄핵은 좋은 카드 같아요. 탄핵은. 요거 한번 좀 시원하게 한번. 저희가 꼭 고려해야 되는 카드라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사실, 무슨 수를 쓰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책상 위에다 다 엎어놓고 치면 카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자, 오늘도, 하여간 우리 김성애 보좌관님 통해서 국회의 네. 여러 단면들을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야, 김창회! 이 새끼 어디 갔어? 이병 김창호! 야, 너 임마 저번에 애니메이션 보라고 존만인가 그거 가르쳐줘서 내가 다 찾아봤는데 안 나오던데? 존만이가 아니라 존바라라고요. 좀비 할 때 좀, 바보 할 때 바. 존바라라고? 유튜브에 존바라 TV 구독이요, 구독.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여성의 노화 예방은 물론 음주 속셈에 시달리는 남편에게 성장기 어린이 발육과 뇌 발달도. 정도 원마? 네이버 검색창에 정도 원마 전화 080-777-6776